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17번째 영상이네요. 2월 셋째 주, 이제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우리는 연휴지만 미국 시장이 열린다는 거, 일정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 중요한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화요일 저녁 10시 반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CPI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원, 코어 CPI,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CPI인데 다른 말로 헤드라인 CPI라고 합니다. 근원 CPI는 뭐예요? 헤드라인 CPI, 일반 CPI에서 너무 변동성이 큰 유가와 식료품 가격을 빼고 측정하는 겁니다. 근원. 둘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건 근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좀 이따 빼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매 판매 경기 지표들이죠. 잘 되고 있나,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 다음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실업이 느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더 좋습니다. 왜죠? 실업이 늘었네, 경기가 안 좋잖아, 기준금리 내려야겠는데 라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이제 시중금리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미국은 여러분 주요 지역마다 연은이 따로따로 있어요. 애틀란타 지역에 있는 페드에서 GDP now라는 걸 발표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애틀란타 연은이 봤을 때 우리나라, 여기서 미국이죠, 미국의 GDP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발표를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금요일 저녁이네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오죠.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는 CPI, 얘는 PPI. P가 프로덕트예요. 얘는 컨슈머고요. 얘는 여러분 소비자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쓸 때 돈을 얼마나 주고 그 쓰는 물가를 재는 거라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재료들 있죠. 그것들에 대한 물가를 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이 들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물건을 싸게 만들면 결국은 CPI도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셨나요? 그럼 굉장히 올바른 겁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CPI가 가장 중요합니다. CPI가 화요일 저녁이랬죠. 예상치들이 조금 나와 있는데 이거 인베스팅 어플에서 따온 건데, 여기서는 0.2, 0.3, 여러분 MOM month over month 전달 대비, YOY 뭐랬죠? 전년 대비. 작년 1월 대비해서 물가가 2.9% 오른데, 여러분 처음으로 YOY 기준으로 처음으로 2%대를 진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월가가 보통 목표로 삼는 물가 YOY 몇이에요? 2%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아직도 3.8이 예상치예요. 얘보다는 조금 높네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여러분. 뭐가 아쉽냐면 보세요. MOM이죠. 얘 보세요. 0.2 오른다고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건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클리브랜드도 연준이 있거든요. 연방은행에서 예상치를 발표하는데, 지난 예상치 중에, 지난 과거 기록들 중 특히 12월 CPI에서 예상치가 가장 정확하게 맞아서 퍼왔거든요. 보시면요, 여러분 얘는 이제 MOM이네. 코어는 3.2 오른데 얘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얘는 0.2인데 얘는 뭘로 보고 있어? 0.36으로 보고 있어. 어때요? 조금 높게 보고 있네요, 얘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냥 YOY로 1년 전으로 보면은 2.95%, 2.9인지 이게 3.0으로 나지 아마 2.9로 나올 거야. 이렇게 나와도 부합하네요. 근데 얘는 여러분 어때요? 코어 CPI가 3.8로 봤는데 클리브랜드 연은은 3.67로 본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얘는 안 좋게 보는 거야. MOM은 안 좋게 보는데 뭐가 좋게 봐? 근원 CPI의 YOY는 좋아진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만약에 클리브랜드 연은이 맞다면 저는 시장에서는 조금 혼재되기 하죠. 얘는 안 좋고 얘는 좋은 거니까. 그래도 조금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3.8인데 3.6이면 조금 확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 날 저녁에 나오는 이 CPI로 여러분 계속 똑같죠? CPI가 한 최소 한 1주, 2주 정도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멤버십 회원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자 10시 반 대기 타세요. 자 CPI 잘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고 아니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 전에 물론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 놓을 겁니다. 자 이건 뭐 그냥 보시라고 나온 건데 중국과 유럽은요 CPI가 하락세이고요. 특히 여러분 중국은 보시면요 어때요? 마이너스예요. PPI는 마이너스 2.5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중국 한마디로 뭐예요? 디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마일드한 인플레이션 1년에 2% 정도씩 오르는 건 굉장히 시장에 건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조금의 인플레이션은 건강한 거지만 디플레이션은 무조건 안 좋다. 왜 안 좋을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만 설명해 볼까? 여러분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야. 일본이 그랬죠. 안 오르거나 그대로였거나. 여러분 그럼 사람들 소비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자 여러분 TV 바꾸고 싶어. 지금 바꾸는 것보다 다음 달 바꾸면 더 싸. 지금 해 안 해? 소비 안 해요. 다음 달 갔는데 다음 달에 또 디플레야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디플레이션이 오면요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많은 이것도 한마디만 하자. 여러분 업계에 많이 오래 계셨던 분들은요 2008년 2009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금융 위기 때 있잖아요. 그때 미국은 작살났지만 그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진짜 그때 무슨 소리가 들었냐면요 중국이 자본주의를 구원하고 있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때 중국이 매우 성장 많이 했습니다. 2008년 위기 이후에 미국은 망가지는 동안 중국은 엄청 성장했었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지금 이렇게 박살나는데 그때 그 경험을 해본 전문가들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요 중국을 선뜻 못 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 대중들은 어때요? 중국 그냥 싫어하죠 한국 사람들. 그래서 그냥 중국 버리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양극단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도 이미 저는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중국 버려야 된다고 했고 중국 묻은 거는 일단 한동안 다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개입해서 경기 부양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많이 안 좋습니다. 자 기업 일정 솔직히 뭐 중요한 건 없어요. 뭐 코카콜라, 에어비앤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정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거 뭐 얘도 반도체 기업 중에 유명한 미국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삼버리지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고 결국 실적은 여러분 2월 21일 나오는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게 경기 침체 없다 했잖아요. 그죠? 노우 랜딩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골디락스 옛날 우화에 나오는 거죠. 죽인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딱 좋은 상태. 지구의 위치가 골디락스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지금은 뭐예요? 침체도 아닌 것이 과열도 아니면서 인플레이션도 안 높아지면서 AI도 나왔다가 또 뭐 고용도 안 좋았다가 막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가장 지금 오르기 좋은 딱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좋은 상태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저희 멤버십 회원들끼리 주로 다루는 종목들인데 보시면 SOXL YTD year to date예요.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성장률을 말합니다. 여러분 별로 지금 두 달도 안 됐잖아. 25% 올랐어요. FNGU 미쳤죠? 41%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했으면 섭섭해서 어떻게 할 뻔했어, 그죠? 엔비디아 우리는 2배짜리 하고 있습니다. 3배짜리도 있지만 그냥 2배짜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주 종목인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 저는 TMF도 좋게 봅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 20년채 금리 채권 3배짜리. 여러분 채권 이건 꼭 아시라고 했죠? 채권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 TMF가 오르려면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한다. 지금 채권 금리가 여러분 10년채 기준이니까 벤치마크니까 10년채 기준으로 4.2%를 찍고 살짝 내려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어떤 지표를 봐도 4.2%를 넘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적정 금리 수준은 10년째 기준으로 4% 정도 혹은 3.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TMF도 추천드리고 이미 저희는 매매가 들어갔죠. 멤버십끼리.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왜? 스타워커 말대로 지금 이만큼 올라 있는데 이거 됩니까, 여러분?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사야 돼요, 이제 와서?
어렵죠?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 CPI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막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TMF 좋게 봤지만 뭐 내일 가서 저 멤버십 방에서 다른 말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멤버십 회원으로 오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이유들을 설명해드리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요거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 좀 반복하는 경향도 있는데 왜냐면 바뀐 게 없거든. 여러분 단기적으로 다음 주 CPI 화요일날 저녁에 그리고 2월 21일날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이요. 얘네를 분기점이라 보면 돼요. 얘네를 기준으로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이 실적이나 뭐 CPI 나오기 전에 비율 조절을 좀 해놓은 편이에요. CPI 기준을 저 이미 해놨고요. 근데 여러분 CPI는 그렇다 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있어. 그래프 보면 무섭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긴 하나. 왜냐면 여러분 실적은 올해 잘 나와요. 무조건 잘 나와요. 이번 1분기도 잘 나올 텐데 아니 작년 4분기죠. 잘 나올 텐데 이거는요 이미 지금 반영 중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것 때문에 오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야? 가이던스예요. 젠슨 황이 실적 발표하면서 자 이번 올해는 다음 분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같은데요? 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가이던스죠. 근데 여러분 가이던스도 보수적으로 주고 항상 보수적으로 줘야 돼요. 왜냐면 미국은 여러분 소송 걸립니다. CEO가 가이던스 줬다가 그거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새끼 사기꾼이라고 소송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들은 가이던스 말할 때 굉장히 안전빵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실적 예상치를 해놨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기억해주세요. 미국 기업들의 80%는요 실적 예상치를 뛰어넘고 나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근데 예를 들어 가이던스나 실적이나 둘 중 하나가 안 좋게 나와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야 돼요. 지금 forward PR 1년 뒤에 PR이 뭔지 많이 설명드렸죠. 실제로 벌어들인 돈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싼 편이죠. 이거 여러분 여기까지만 배우면 교과서야. 근데 여러분 그럼 낮은 거 사면 되잖아요. 이게 가치 투자인데 여러분 오히려 PR이 높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죠. 또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실적이 잘 나와버리면요 여러분 분모가 커져버리니까 PR이 떨어집니다. PR이 높은 상태에서 점점점 쭉쭉쭉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성장성이 큰 기업인데 엔비디아는 지금 TTM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 기준으로 60 몇 배였을 거예요. 근데 버니까 35배로 내려간 거라고.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라고 보여지는 국면입니다.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올해 골디락스라고. 기준금리도 내려갈 것 같고 기업 실적들도 제가 말했죠. 1분기가 바닥일 것 같다고. 여러분 PMI 수치도 돌아섰어요 이미. 경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마 유튜브 중에 처음일걸요? 경기 확장 국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침체가 아니고 침체가 안 온다를 떠나서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저는 스타워커는 지금 지릅니다. 그리고 지수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카드빈 카드빈 막 늘어나고 지금 뭐 실업률은 좀 늘어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다 감안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표 보고 있어요. 조금 안 좋게 나왔던 지표들도 다음 달부터 돌아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디락스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와야 돼요. 이만큼 벌었다 다 팔자.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분 공감되면 우리 방 와야 돼. 잘하고 있다가 팔았어. 너무 올랐어 팔았어. 근데도 계속 가. 그래서 포모 오고 똥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분들은 꼭 와야 돼. 왜? 골디락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팔아도 조금만 팔 거야. 다 팔면 절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경기 확장과 기준금리 인하가 겹쳐서 EPS도 올라가고 PR도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 자 여러분 PMI 구매관리자 지수를 했죠? 기업들 중에서 구매 담당하시는 분들 가장 기업을 잘 알고요. PMI랑 여러분 요거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거든요. PMI랑 주가랑 거의 상관계수가 80%가 넘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1위 맥시멈이요. 80% 굉장히 높은 거죠. PMI도 갑자기 확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작년도 그랬죠. 올해도 제가 봤을 때 AI랑 결국 비만약이에요. 뭐 노보노디스크랑 뭐 있죠. 일라이릴리.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조금 더 먹을 게 더 있어 보이는 AI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라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도 3배짜리 있는지 몰라. 우리는 3배짜리니까 뭐 걔가 우리보다 3배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한 AI가 좀 더 높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 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결론은 뭐야? 침체 없어. 침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어. 노 랜딩. 경착륙 연착륙 아니야. 그냥 침체 없어. 그리고 올해 뭐가 있어? 가장 중요한 거 대선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닛 옐런이야. 여러분이 바이든이야. 그리고 또 누구야? 제롬 파월이야. 여러분 대선에 집중 안 해? 재선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경제 죽여 일부러? 나 올리려고 난리치겠죠. 지금 파월이 여러분 트럼프가 파월한테 선언했죠. 내가 되면 잘라버릴 거라고. 금리 낮추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파월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인간적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인간입니다. 결국 올해 좋을 수밖에 없는 골디락스 영역이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한국 주식 요즘에 좀 올랐거든요. 근데 전 4월 지나서 과연 한국 주식 올릴까? 총선 끝나고? 전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이랑 한국이랑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국 주식 하는 분도 있고 저도 했어. 오래 했어. 근데 한국 주식하다 미국 주식하니까 느끼는 게 한국 주식은 진짜 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는 답답한 게 여러분이 한국 주식하는 이유는요 진짜 딱 한 가지예요. 한국어로 써있고 여러분이 한국인이라서 한국 주식하는 거야.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 버는 건 미국이 훨씬 유월하다고.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해봤는데 한국 주식 다시 한국 주식만 돌아가는 사람 없어. 다 미국 주식 오게 돼 있어요. 나 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물론 스타워크 멤버십방 오시면 많이 도와드리겠지만 이런 미국 주식 하세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계좌 인증 오랜만에 계좌 요즘 2개 하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하는 계좌가 확실히 잘 나오긴 했어요. 여러분 괜찮죠?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여러분 뭐 한 달 조금 넘었는데 12%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부자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희 요즘 멤버십 회원들 보시거든요. 저희 영상도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3월부터 멤버십 회원비를 올릴 생각입니다. 3월 15일부터. 그래서 여러분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오셨으면 좋겠고요. 재계약률 99%에서 100%가 하는 거 뭐냐면 거의 안 나가시다가 가끔씩 한 명씩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교육도 시켜드리지만 실시간 매매 우리 유튜브는 한계가 있어. 하지만 카톡으로 우리 열심히 매매할 때도 이유 항상 설명드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에서 여러분이 굴리는 거야. 사기 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물론 제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뭐 저보단 미국 주식을 믿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사기 걱정 없다는 거. 뭐 한국 리딩방 놈들 보통 어떻게 해요? 선취 매매하고 자 여러분 이거 사세요. 자기가 먼저 사놓고 그리고 가격 오르면 팔아. 그래서 특징이 뭐야? 동전주, 개잡주들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까 보셨죠? SOXL, AMD,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있는 그 기업들이야.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일찍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일찍 사는 사람이 더 안 좋을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절대 칠 수 없는 구조라는 거. 진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5만원으로 10일 동안 무료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 그냥 공짜로 무료 체험 해드렸거든요. 공짜니까 공부를 안 해. 보지도 않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한번 느껴보시고 이 새끼 잘하네 한번 느껴보세요. 저도 요즘에 조금 경계하기 시작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찬양해 주셔서 레이달리오처럼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될까봐 저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스타워커였습니다.